늙음은 추함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마주합니다. 이마에 새겨진 가로줄, 눈가를 감싸는 잔주름, 입 언저리를 따라 내려온 깊은 골. 언제부턴가 이 선들이 하나씩 늘어났지요. 어떤 날은 화장으로 가려보려 했고 어떤 날은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름. 이 두 글자 앞에서 우리는 때로 작아집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이제 아무도 날 보지 않겠지.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주름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삶이 새긴 지도라는 이야기를요.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물지 않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진리이지요. 우리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20살의 팽팽한 피부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30의 단단함도 40의 여유로움도 모두 흘러갔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할까요? 왜 흐름을 거부할까요? 주름 하나하나에는 사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마의 가로줄은 밤새워 아픈 아이를 돌보던 날의 기록입니다. 눈가의 잔주름은 손주가 웃을 때마다 함께 웃어주던 순간의 흔적이지요. 입가의 깊은 골은 힘든 시절을 버텨내며 이를 악물던 시간의 증거입니다. 주름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 사랑한 사람들, 견뎌낸 고통, 나눈 기쁨의 총합이지요. 어느 가을날 한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할머니, 손에 왜 이렇게 줄이 많아요?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이 선들은 말이야, 할머니가 너를 안아준 횟수만큼 생긴 거란다. 요리할 때, 빨래할 때, 할아버지 손 잡을 때 하나씩 늘어난 거지. 아이는 할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럼 많이 많이 안아주세요. 할머니 손이 더 예뻐지게요. 그날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주름을 지혜의 지도라고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주름이라는 이름의 지도를 따라서요. 불교의 가르침과 서양 철학의 지혜, 그리고 우리 곁의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 주름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 그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거울 앞에 서는 일이 언제부턴가 두려워졌습니다. 아침에 세수하려 고개를 들면 형광등 아래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지요. 어젯밤엔 이렇게 깊지 않았는데. 손가락으로 이마를 쓸어보지만 주름은 그대로입니다. 크림을 바르고 파운데이션을 두드려도 화장 위로 비치는 주름살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많은 시니어 세대가 매일 아침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최근 한 방송에서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노년의 가장 힘든 변화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건강 다음으로 많은 답변이 외모 변화였지요. 구체적으로는 주름, 기미, 처진 살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사회는 젊음을 찬양합니다. TV를 켜면 동안 연예인이 나오고 인터넷에는 주름 제거 광고가 넘쳐나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도 있지만 정작 그 말은 젊어 보여야 한다는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한 70대 여성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평생 남편과 자식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밭일을 하고 손주들 밥을 지었지요. 그러다 보니 피부 관리는 꿈도 못 꿨습니다. 지금 거울을 보면 남편 친구 부인들보다 훨씬 늙어 보입니다. 남편 모임에 따라가면 사람들 눈빛이 느껴져요. 저 사람이 저렇게 늙었나? 하는 시선. 그래서 요즘은 밖에 나가기가 싫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지요. 하지만 사회는, 그리고 때로는 가족마저도 그 헌신의 흔적인 주름을 관리 부족으로 여깁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봉사하시는 한 자원봉사자분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80대 할머니 한 분이 항상 거울을 피하셨답니다.
간호사가 세수를 도와드릴 때도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으셨지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왜 거울을 안 보세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닌 것 같아서요. 내 마음은 아직 젊은데 거울 속 얼굴은 너무 늙었어요. 그게 나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이 말 속에는 깊은 상실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외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의 얼굴, 사람들이 예뻐해 주던 모습, 그것이 나였지요. 그런데 주름이 늘고 얼굴이 변하면 마치 진짜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사회적 맥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즘 동, 안, 열풍이 대단하지요. 50대가 30대처럼 보이면 칭찬받고 60대가 40대처럼 보이면 부러움을 삽니다. SNS에는 나이를 거스르는 비법이 넘쳐나고 피부과 광고는 주름 없는 인생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는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늙었을까? 나는 왜 관리를 못했을까? 나는 이제 가치가 없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습니다. 통계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약 40%가 외모 관리 비용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지출을 멈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름 개선 화장품, 피부과 시술, 염색 등에 매달리는 이유는 단순한 미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속에서 나를 지키려는 몸부림이지요. 가족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말했답니다. 어머니, 요즘 피부과 가면 주름 많이 좋아진대요.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선의였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을 이렇게 들었지요. 내가 너무 늙어 보여서 창피하다는 말이구나.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며느리 앞에서 더욱 작아졌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얼굴에 왜 이렇게 줄이 많아요? 친구 할머니는 이렇게 많지 않은데? 아이는 순수한 호기심이었겠지만 할머니는 마음 한편이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주름은 단순한 생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감, 정체성, 사회적 관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지요. 병원 대기실에서도 이런 대화를 듣습니다. 요즘 거울 보기가 싫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늙었나 싶어서요. 저도요. 사진 찍으면 누가 날 늙은이로 보겠어요. 시장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노인정에서도 주름에 대한 한숨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주름이 정말로 잘못된 것일까요? 주름이 정말로 숨겨야 할 것일까요? 주름이 정말로 우리를 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름은 우리가 살아온 증거입니다. 사랑한 증거, 울었던 증거, 웃었던 증거, 버텼던 증거. 그것은 지워야 할 흠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먼저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주름의 의미를 발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양 철학의 눈으로 주름을 새롭게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이야기를 통해 주름이 어떻게 지혜의 지도가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길로 들어서 보겠습니다. 불교에는 무상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니따야, 우리말로는 항상하지 않음이지요.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물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부처께서 말씀하셨지요. 세상의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태어난 것은 늙고 늙은 것은 죽는다. 이것이 법칙이다. 우리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20살의 팽팽한 피부, 30살의 윤기, 40살의 여유, 모두 한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았고 영원할 수도 없었지요. 지금의 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변할 것입니다.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형태로 변할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는 것이지요. 주름을 거부하는 마음은 사실 무상을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젊은 모습 그대로 있고 싶어. 이런 집착은 괴로움을 만들지요.
불교에서는 이를 두카, 즉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집착할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주름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거울 볼 때마다 한숨 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책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한 데서 오는 괴로움이지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받아들임입니다. 그리고 자비입니다. 자비는 산스크리트어로 메뜨따와 까루나입니다. 메뜨따는 자애, 즉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까루나는 연민, 즉 고통받는 존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이 자비를 우리는 먼저 자신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볼 때 늙었네, 추하네 하고 비난하는 대신 참 많이 살아왔구나, 수고했구나 하고 연민하는 것입니다. 주름 하나하나를 원망하는 대신 이 주름은 내가 웃었던 증거야, 이 주름은 내가 울었던 증거야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자기 자비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라. 자신에게 자비롭듯이 남에게 자비로워라. 우리는 종종 남에게는 자비로우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라 말하면서 내 주름은 관리 부족이라 자책하지요. 이제는 내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거울을 볼 때 스스로에게 연민의 눈길을 보낼 것. 나는 충분히 살아왔고 이 주름은 그 증거야. 젊음과 비교하지 말 것.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존재. 비교는 고통만 낳습니다. 주름 속 기억을 감사로 떠올릴 것. 이 주름은 아이를 돌보던 밤의 기록이야. 자, 이제 이 가르침이 실제로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한 전통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마가다국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70을 훌쩍 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요. 이마는 깊은 골로 패였고 눈가는 잔주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입 언저리도 처져 있었고 목에는 주름진 살이 늘어져 있었지요. 노인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렸고 손주들도 키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 떠났지요. 어느 날 노인은 홀로 집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거의 끝이 났구나. 하지만 나는 무엇을 남겼을까? 농사만 지었고 가족만 돌봤지. 내 마음은 늘 불안했고 두려움 속에 살았어. 이제라도 진리를 찾고 싶다.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싶다. 노인은 결심했습니다. 출가하기로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었지요. 거울을 보면 주름투성이 얼굴이 비쳤습니다. 노인은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늙은 모습으로 어떻게 승려가 될까? 젊은 수행자들 사이에서 나는 흉물이 아닐까? 부처님께서도 날 받아주실까? 노인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부처님이 계신 정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정사 안에는 젊은 수행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얼굴이 맑고 깨끗한 젊은이들이었지요. 노인은 자신의 주름진 얼굴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나는 너무 늙었고 너무 추해. 돌아가자. 노인이 돌아서려는 순간 한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사리불 존자였습니다. 사리불은 부처님의 수제자 중 한 분으로 지혜가 가장 뛰어난 분이었지요. 그는 노인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어르신, 왜 돌아가시려 하십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늙었습니다. 이 얼굴을 보십시오. 주름투성이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수행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미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이제 와서 배운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리불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잠시 앉으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나무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사리불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주름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야 나이가 들어서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주름은 언제 생깁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웃을 때, 찡그릴 때, 생각할 때,
그럴 때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어르신의 주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리불이 계속했습니다. 어르신의 이마에 새겨진 가로 줄을 보십시오. 이것은 어르신이 평생 걱정하고 고민하고 생각한 흔적입니다. 아이들 걱정, 농사 걱정, 생계 걱정. 그 모든 것이 이 주름 속에 담겨 있지요. 노인은 자신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눈가의 잔주름을 보십시오. 이것은 어르신이 웃었던 증거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웃었고, 손주들이 장난칠 때 웃었고, 이웃과 이야기하며 웃었지요. 그 모든 웃음이 이 주름이 되었습니다.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입가의 깊은 골을 보십시오. 이것은 어르신이 말을 많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자식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이웃에게 위로를 전하고 아내와 대화하며 살았지요. 그 모든 말이 이 주름이 되었습니다. 노인은 울먹였습니다. 사리불이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주름은 흉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의 기록입니다. 어르신은 이미 평생을 수행하셨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수행, 땅을 가꾸는 수행, 이웃과 함께하는 수행. 그 모든 것이 수행이었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님, 저는 진리를 몰랐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것도 수행입니까? 사리불이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요. 어르신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르신이 여기 오신 것 자체가 깨달음을 향한 걸음입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름투성이 얼굴로도 수행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얼굴이야말로 수행에 가장 적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리불이 설명했습니다. 젊은 수행자들은 아직 고통을 모릅니다. 그들은 건강하고 아름답고 미래가 있지요. 그래서 무상을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다릅니다. 어르신의 얼굴은 매일 아침 무상을 증명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어제와 오늘의 얼굴이 다릅니다. 내일은 또 다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어르신은 이미 무상을 체득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또한 어르신의 주름은 자비를 가르칩니다. 가족을 돌보며 생긴 주름, 이웃을 위하며 생긴 주름, 그 모든 것이 자비의 흔적이지요. 어르신은 이미 자비를 실천하셨습니다. 노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사리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주름을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르신의 훈장입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전사가 상처를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어르신도 주름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것은 삶의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증거입니다. 노인은 일어섰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제 얼굴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부끄러웠던 것을요. 맞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노인은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명상했습니다. 주름 하나하나를 보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떠올렸지요. 아이를 돌보던 밤, 아내와 다투던 날, 땅을 일구던 시간, 이웃과 웃던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주름은 삶의 기록이며 수행의 증거이며 지혜의 지도라는 것을요. 몇 년 후 그는 많은 제자를 거느린 스승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주름 존자라고 불렀지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주름 속에서 사람들은 깊은 자비와 지혜를 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름 존자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주름을 보거라.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고통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자비로운 것,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젊은 수행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름 존자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내가 늙어서 주름이 생기거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오히려 감사하거라.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사랑했다는 증거이며 수행했다는 증거이니까. 그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주름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 사랑한 방식, 고통받은 방식의 기록이지요. 불교의 무상사상은 변화를 거부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주름은 변화의 증거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불교의 자비사상은 자신에게 먼저 자비로우라고 가르칩니다. 주름을 비난하는 대신 주름 속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치유됩니다. 주름 존자의 이야기는 허구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진리는 실제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름 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서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는 스토아 학파라는 철학 전통이 있었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라는 것이지요.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다. 대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의 태도와 선택에 집중하라. 주름은 어떨까요? 주름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피부는 늙습니다. 중력은 살을 아래로 끌어당기고 콜라겐은 줄어들지요.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관리를 하면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름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태도입니다. 주름을 추함으로 볼 것인가, 지혜로 볼 것인가? 주름을 결핍으로 느낄 것인가, 완성으로 느낄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스토아 학파의 또 다른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그들의 견해이다. 주름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단지 피부의 주름일 뿐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주름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고통이 되기도 하고 자부심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가 주름은 추하다고 말하면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름은 존엄의 상징이다라고 결정하면 고통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스토아 학파가 말하는 선택의 힘입니다.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존엄입니다. 존엄은 외모에서 오지 않습니다. 존엄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 우리가 선택한 가치에서 옵니다. 가족을 돌본 것, 정직하게 산 것,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것, 그것이 바로 존엄입니다. 주름은 그 존엄의 외적 표현이지요. 스토아 학파는 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혜, 용기, 정의, 절제. 이 네 가지 덕을 갖춘 사람은 외모와 상관없이 존경받을 만하다고 봤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오며 쌓은 지혜, 어려움을 이겨낸 용기, 공정하게 살려 한 정의감, 욕심 부리지 않으려 한 절제. 이것이 우리의 진짜 가치입니다. 주름은 단지 그 가치를 표시하는 기호일 뿐입니다. 나는 충분하다라는 자기선언.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말하기. 사회적 통념 늙음 패배에 도전할 것. 늙음은 성숙이다라고 재정의하기. 존엄한 노화를 자부심으로 삼을 것. 주름을 훈장처럼 여기기. 자, 이제 이 철학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 현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숙 할머니는 올해 72세입니다. 평생 남편과 세 자녀를 키우며 살았지요. 남편은 작은 공장을 운영했고 할머니는 집안일과 아이들 뒷바라지에 전념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했고 자신을 돌볼 시간은 없었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할머니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났습니다. 이마에 가로줄은 깊어졌고 눈가는 잔주름으로 덮였지요. 입가도 처졌고 목에는 주름진 살이 늘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큰딸이 결혼식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찍는 사진이었지요. 할머니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사진사가 웃으세요 하고 말했지요. 일주일 후 사진이 나왔습니다. 딸이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 같이 잘 나왔죠? 할머니는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주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조명 때문인지 평소보다 훨씬 더 깊어 보였지요. 다른 가족들은 젊고 환했는데 할머니만 유독 늙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딸 결혼식 사진에서 내가 이렇게 늙어 보이다니.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거울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수할 때도 눈을 감았고 외출할 때도 거울을 보지 않았지요.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화장 안 하세요? 예전엔 외출할 때 꼭 하셨잖아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화장해도 소용없어. 주름은 안 가려지더라. 딸은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장도 딸에게 부탁했고 교회도 빠지기 시작했지요. 친구들이 전화하면 몸이 안 좋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사실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할머니 집에 왔습니다. 대학생인 손녀는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지요. 할머니, 같이 밖에 나가요. 날씨 좋은데?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피곤해. 다음에 가자. 손녀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요. 할머니, 왜 요즘 안 나가세요? 예전엔 매일 산책하셨잖아요. 할머니는 침묵했습니다. 손녀가 다가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털어놨습니다. 이 얼굴로 어떻게 밖에 나가니? 사진 봤지? 할머니 너무 늙었어. 주름투성이야. 사람들이 날 보면 늙은이라고 생각하겠지. 손녀는 놀랐습니다. 할머니, 그래서 요즘 안 나가신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녀는 할머니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이마, 눈가에 잔주름, 처진 입가. 하지만 손녀에게는 그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얼굴이 정말 좋아요. 뭐? 진짜예요. 할머니 얼굴을 보면 저는 안심이 돼요.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많이 안아줬는지, 얼마나 많이 웃어줬는지 다 보여요.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손녀가 계속했습니다. 할머니 이마 주름 보세요. 이거 제가 어렸을 때 밤마다 울면 할머니가 걱정하시면서 생긴 거잖아요. 할머니 눈가 주름은 제가 뭔가 할 때마다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생긴 거고요. 할머니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이 손등 주름은 할머니가 매일 밥 지으시고 빨래하시고 설거지하시면서 생긴 거예요.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 평생 일하신 증거예요. 손녀는 할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 주름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할머니가 우리를 사랑한 흔적이에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손녀는 할머니를 억지로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 우리 동네 한 바퀴만 돌아요. 할머니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손녀는 웃으며 모자를 벗겼지요. 할머니, 이렇게 숨지 마세요. 당당하게 가요. 두 사람은 동네를 걸었습니다. 길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또래의 아주머니였지요. 어머, 영숙 씨. 오랜만이네요. 어디 아프셨어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힘을 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바빴어요. 그러셨구나.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그 말에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건강해 보인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들으셨죠? 아무도 할머니 주름 신경 안 써요. 사람들은 할머니가 건강한지 행복한지 궁금해해요.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주름에 집착한 것은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름을 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밤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본 자기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지요.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이마를 쓸어봤습니다. 이 주름은 아이들 키우느라 걱정하면서 생긴 거지. 눈가를 만졌습니다. 이 주름은 손주들 보면서 웃다가 생긴 거고. 입가를 쓸었습니다. 이 주름은 힘들 때 이 악물고 버티면서 생긴 거야.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다 내 이야기구나. 내가 살아온 이야기.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장에 가고 교회에 가고 친구들을 만났지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시니어 자존감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이었지요. 첫 수업에서 강사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건강이요? 돈이요? 가족이요? 할머니는 손을 들었습니다. 주름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진지했습니다. 주름은 우리가 살아온 증거예요. 그 안에 우리 이야기가 다 담겨 있어요.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지만 주름은 그 모든 걸 겪어낸 우리 자신을 보여줘요. 강사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훌륭한 답변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주름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오늘 말씀 듣고 위로가 됐어요. 맞아요. 주름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네요.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몇 달 후 손녀가 생일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노란색 장갑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할머니,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노란 장갑 끼고 설거지 하시던 거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 일하는 모습이요. 할머니는 장갑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땐 주름진 손이 창피해서 장갑을 꼈는데 이제는 주름진 손이 자랑스럽죠?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자랑스럽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노란 장갑을 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내 손의 주름은 사랑의 흔적이야. 내 얼굴의 주름도 마찬가지고. 할머니는 이제 거울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잘 살아왔어. 고마워. 그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당당하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주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요. 스토아학파는 가르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요. 김영숙 할머니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주름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주름에 대한 태도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존엄은 외모가 아니라 삶의 방식에서 온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할머니처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무상과 자비, 스토아학파의 통제와 존엄. 이 두 전통은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했지만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주름은 지혜의 지도다. 불교는 말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라고요. 주름은 무상의 증거이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이유라고요. 스토아학파는 말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주고 통제할 수 있는 태도에 집중하라고요. 주름은 존엄의 표현이며 선택의 결과라고요. 두 가르침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불교의 무상은 주름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알려줍니다. 스토아학파의 통제 구분은 주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알려주지요. 불교의 자비는 주름을 용서하는 마음을 줍니다. 스토아학파의 존엄은 주름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를 줍니다. 이 두 길은 결국 한 곳으로 향합니다. 주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자리. 주름 존자는 불교의 길로 걸었고 김영숙 할머니는 의식하지 않았지만 스토아학파의 길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같은 깨달음에 도달했지요. 이것이 바로 지혜의 보편성입니다. 동서양, 과거와 현재 모든 경계를 넘어 진리는 하나로 만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주름이라는 작은 선에서 시작해서 불교의 무상과 자비, 스토아 학파의 통제와 존엄, 그리고 두 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주름은 지혜의 지도입니다. 이제 이 진리를 우리 일상 속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 주름은 변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아침에 세수하면서 거울을 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은 주름이 보이지요. 이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숨 쉬며 또 늙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소 지으며 또 하루를 살았구나 하는 것이지요. 주름은 시간의 흔적입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흐릅니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대통령에게도, 평범한 우리에게도요. 강물을 생각해 봅시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돌을 만나면 돌아가고 바위를 만나면 깎아내고 끝없이 흐르지요. 강물이 멈추면 그것은 더 이상 강이 아닙니다. 고인 물이 되어 썩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멈추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지요. 주름은 우리가 멈추지 않고 흘러왔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강물이 흐르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가면 과일을 봅니다. 싱싱한 과일도 있지만 약간 주름진 과일도 있지요. 주름진 과일은 덜 맛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당도가 높을 때가 많습니다. 수분이 조금 빠지면서 단맛이 농축되거든요. 우리 얼굴도 그렇습니다. 주름이 생기면서 인생의 단맛이 농축됩니다. 경험, 지혜, 여유. 그것이 바로 주름 속에 담긴 맛이지요. 두 번째 깨달음, 주름은 사랑의 기록이다. 주름은 왜 생길까요? 의학적으로는 콜라겐 감소와 중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삶의 관점에서 보면 주름은 우리가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생깁니다. 웃으면 눈가에 주름이 생깁니다. 걱정하면 이마에 주름이 생기지요. 말을 많이 하면 입가에 주름이 생깁니다. 즉, 주름은 우리가 살아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가만히 있었다면 주름은 덜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웃었고, 걱정했고, 말했고, 사랑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손등을 보면 힘줄이 튀어나오고 주름이 가득합니다. 그 손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밥을 짓고 빨래를 했고 아이를 안았고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주름을 만들었지요. 집에 있는 낡은 물건들을 봅시다. 오래된 도마, 낡은 프라이팬, 다른 수건. 이것들은 왜 낡았을까요?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새 것 같았겠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용했지요. 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세 번째 깨달음, 주름은 선택의 결과다. 우리는 주름 자체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름에 대한 태도는 선택할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은 주름을 보며 나는 끝났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름을 보며 나는 시작이야 라고 생각하지요. 같은 주름, 다른 해석. 이것이 인생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같은 현실도 다르게 보입니다. 주름을 추함이라고 정의하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주름을 지혜라고 정의하면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지요. 약봉지를 생각해 봅시다. 노인이 되면 약봉지가 늘어나지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나는 병약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몸을 잘 관리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지요. 약봉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합니다. 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름진 나는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가 정의합니다. 당당하게 정의합시다. 나는 존엄한 노인이다. 내 주름은 내 훈장이다. 네 번째 깨달음, 주름은 연결의 고리다. 주름은 우리를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결시키지요.
주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노인들과 같은 여정을 걷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지요. 손주가 할머니 손을 잡을 때 그 주름진 손은 세대를 연결합니다. 할머니도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하고 손주는 배웁니다. 요양원에서 노인들이 서로의 얼굴을 볼 때 주름은 공감의 언어가 됩니다. 당신도 많은 것을 겪으셨군요 하고 서로 위로하지요. 동네 노인정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모두 주름이 있지요. 하지만 그 주름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이해합니다.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왔어. 같은 고난을 겪었어. 주름은 세대의 언어입니다. 젊은이들은 이해 못할 수 있지만 같은 나이 또래는 압니다. 그 주름 속 이야기를요. 5번째 깨달음, 주름은 미래를 향한 지도다. 주름은 과거만 말해주지 않습니다. 미래도 가리키지요. 주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많은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새로운 주름을 만들 것입니다. 손주를 안으며 친구와 웃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며 또 다른 주름이 생길 것이지요. 그 주름은 미래의 우리가 나는 이렇게 살았어 라고 말할 이야기가 됩니다. 달력을 봅시다. 지나간 날들에는 X표가 쳐져 있지요. 하지만 앞으로 올 날들은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채워 넣을 날들이지요. 주름도 그렇습니다. 이미 생긴 주름은 과거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생길 주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하게 웃으며 살면 눈과 주름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주름이지요. 남을 걱정하며 살면 이마 주름이 더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자비의 주름입니다. 우리의 미래 주름은 우리가 선택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름은 지혜의 지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보여주고 우리가 무엇을 겪었는지 말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리킵니다. 불교는 가르쳤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라고요. 스토아학파는 가르쳤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주고 태도를 선택하라고요. 주름 존자는 보여주었습니다. 주름이 수행의 기록이라는 것을요. 김영숙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주름이 사랑의 흔적이라는 것을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름을 부끄러워할 것인가, 자랑스러워할 것인가. 오늘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말합시다. 이 주름은 내가 살아온 증거다. 나는 충분히 아름답다. 그리고 밖으로 나갑시다. 당당하게요. 주름진 얼굴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존엄한 걸음으로.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주름이라는 작은 선에서 시작해서 불교의 깊은 가르침과 서양 철학의 지혜, 그리고 2개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나 마침내 하나의 진리에 도달했지요. 주름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지혜의 지도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겪었고, 가난의 고통을 이겨냈고, 자식을 키우고, 나라를 일으켰지요.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지금 우리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우리가 살아온 역사입니다. 이제는 그 역사를 자랑스러워할 때입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모릅니다. 삶이 얼마나 힘든지, 사랑이 얼마나 복잡한지, 버티는 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름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혹시 아직도 거울 앞에서 주저하시나요? 혹시 아직도 주름이 부끄러우신가요? 괜찮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한마디 건네기. 나는 충분히 살아왔어. 고마워.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그 말이 진심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두 번째, 주름 속 이야기 하나 떠올리기. 이마 주름을 만질 때 이건 아이가 아플 때 걱정하던 밤의 기록이야 하고 생각해 봅시다. 눈가 주름을 볼 때 이건 손주가 웃을 때마다 같이 웃어주던 순간이야 하고 떠올려 봅시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 후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덜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후반전에야말로 진짜 실력이 나옵니다. 축구 경기를 생각해 봅시다. 전반전에는 체력으로 뛰지만 후반전에는 전략과 경험으로 싸우지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체력과 외모로 살았지만 이제는 지혜와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주름은 바로 그 지혜의 증거입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름을 받아들이는 것과 건강을 챙기는 것은 별개입니다. 주름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건강은 관리해야 하는 것이지요. 매일 조금씩 걷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제때 병원 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의학적 조언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바람입니다. 구체적인 건강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주름진 얼굴이 건강한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셨나요? 혹시 거울 앞에 서는 것이 조금은 덜 두려워지셨나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길도 함께 걸어주시겠어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도 여러분께 새로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옆에 주름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가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위로받을 수 있도록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주름 속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은 무엇인가요? 어떤 주름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아이를 키우던 밤, 남편과 손잡던 순간, 친구와 웃던 날, 힘들었지만 버텨낸 시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어나서 거울 앞으로 가봅시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봅시다. 주름이 많을수록 내 인생은 더 빛난다. 그 말이 진심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휴게소에서 잠시 쉬어 가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